계속 꾸준히 그렇게 해올 수 있었던 건 그 보통 큰일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주위에서 좀 그래서 지금 벌써 30년이 됐구나, 늙었구나. 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실감이 나세요? 내가 30년을 노래했다는 어. 사실이. 실감 안 나요. 안 나요. 이렇게 좀 허무하게 세월이 흘렀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난 이렇게 그 과거를 돌이켜볼 때 너무 짧고 그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부딪히는 후회감도 많고 좀 더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못 만들었을까라는 뭐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아유, 교차해요. 어떻게 더 잘해요. 그래요. 네. 이번에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시는데요. 네. 콘서트 제목이 아주 각별합니다. 예, 네. 제목이 관우에게 광호가라고 네. 했는데 관우가 등장하고 광호가 등장을 예, 해요. 관우는 알겠는데 광호가 누군가요? 관우에게 광호가. 네. 아 그렇게 됐어요? 예, 관우에게 거꾸로 얘기하신 줄 광호가. 제가 저 광호예요 본명이. 조광호 씨. 네. 조관우가 네. 본명이 아니에요? 저도 조관우가 본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제가 인생의 반에서는 조광우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데뷔하면서 기획사에서 그 관우라는 이름으로 그런 예명으로 지금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속으로는 좀 기분 나빴어요. 지네 마음대로 왜 내 이름을 바꿀까. 그랬는데 조관우 이렇게 해보니까 느낌이 더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조광호라는 이름이 좀 촌스럽게 느껴지고. 에이, 촌스럽지는 않아요. 온 세상의 모든 광호.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조관우 씨의 성품에 비해서 좀 강해 보이긴 네. 해. 광호라는. 맞아요.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좀 더부살이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남의 눈치도 보고 또 왜 어린아이한테 되게 눈치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어른이다 뭐 이런 걸 듣고 그래서 표현도 잘 못하고 막 그때 당시에 어떤 스님께서 저희 집에로 오셨는데 그때는 왜 명찰에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 걸 읽으시더니 광호, 빛광자에 범호자. 근데 성격으로 봐서는 이름이 안 맞는다. 예, 이름이 너무 세다. 범이 먹이를 그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지만 오, 네. 죽었을 때도 눈에 빛이 난대요. 호랑이는. 예. 그래서 지금 마치 그렇게 느껴진다.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주 말도 없는데 그러면 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네. 성비룡으로 해라. 내가 뭐 무술 배우예요? 그때 뭐 구엽제 이수- 주인공 이름이. 비룡. 그래가지고 그때는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조광으로 이렇게 쭉 그냥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제 데뷔하면서 예. 관우가 어떠냐 그래서 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우라는 이름. 저는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조통달 선생님께서 뭐 삼국지 생각하셔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가 그럴 수도 생각했었어요. 있겠다. 아버님께서 그때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반대를 하셨대요. 빛광자 범호자 이름을. 따로 이름을 지으셨다는데 박초월 할머니께서 네. 그걸로 해라. 그러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예, 뭐 근데 할머니가 지어줬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조관우 30주년 콘서트의 부제가 관우에게 광호가라고 해주신 거면 뭔가 내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 시절 광호가 부제를 정하신 해주고. 건가요? 예. 광호 때는 선배들한테 많이 맞고 앰프 들고 다니고 기타 들고 다니고 거의 그 헬파 그때 당시에는 그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굉장히 좋은 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관현악에 계셨던 장문규 형님이 저희 팀의 멤버였고 네. 뭐 이정식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색소폰 제일 잘 부시는 그 재즈 하시는 그런 팀들과 어렸을 때 제가 운이 좋게 그런 팀에 들어가서 음악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안 되면 솔직히 맞기도 했어요. 그 시절만 해도. 예. 근데 그때는 뭐 불만도 많고 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조관우가 됐을 때는 조광호 때 그거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밴드 광호라는 활동하던 광호가.
광호라는 이름으로는 주면 주는 대로 제가 연습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지금 제 음악이 남아 있는 걸 그러면 조광호 때 드럼도 배우고 건반도 배우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배운 건 아닌데 이제 그룹 사운드를 하다 보면 이제 악기 파트가 어떻게 나와야 되고 뭐 어떻게 부딪히면 안 되고 이런 사운드라는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 통기타 가수들이 많이 유행할 때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최성수 씨나 박강석 씨나 이런 분들이.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보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컬 사운드하고 이게 통기타 가수라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이 네가 통기타 가수였으면 내가 무조건 띄워줄 수 있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룹 사운드가 더 매력 있었고 네. 좀 뭔가 빨리 가는 음악 좀 더 미래적인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컬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더그라운드라는 무대가 방송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매력 남들이 못 알아보더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언더그라운드 무대를. 편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1년 내내 쉬는 날이 딱 하루예요. 아 일요일날도 일해야 되고 토요일날도 일해야 되고 딱 쉬는 날 모든 업소들이 다 문 닫는 날 그날이 6월 6일이에요. 현충일. 네 아무래도. 그런 게 가장 그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그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조광호의 음악과 조관우의 음악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건 아니죠. 그룹 활동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조광호 때 음악은 제가 후배들이 가끔 질문을 좀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악도 있어요. 네. 선생님 바디나 선생님 목을 도둑질해라. 네. 무조건 똑같이 해라.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다 보면 이상한 습관 버릇이 있거든요. 네. 그걸 빼야지 다른 걸 들여올 수가 있는데 네. 자기 스스로 그걸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요. 무조건 쫓아가고 무조건 이미테이션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창작을 해라. 이 모방이 그 워낙 안에서. 창조의 어머니니까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고 버려라. 아. 네. 버리고서 창작을 하면 그게 모르게 들어와 있다. 야, 이게 철학이다, 철학. 네. 네. 근데 모방하면 내 몸에 남아 있어서 창조하기가 더 힘들다던데. 네. 근데 정말로 그 광호셨던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경험이 내 안에 기본적인 탄탄한 기본기로 남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음악적인 색깔도 이렇게 다 다시금 이제 조관우만의 색깔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 30년 한 길을 걸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인생을 사셨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수 인생 30년을 말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궁금하시죠? 바로 와, 이 곡이요. 이 예. 늪이라는 곡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이 곡이 DJ분들에 의해서 히트곡이 되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네. 처음에 이 음악 듣고 충격이었어요. 맞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에 이런 가수가 그러니까 빨리 충격 줬어야 되는데 그 제작자 그 하강우 씨 작곡가가 다시 내일로 돌아와라는 거를 타이틀로 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음반을 만들 욕심은 우리나라에 R&B 시장이 없으니 R&B 시장을 만들고 싶다. 근데 R&B 가수를 찾는데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같이 일했던 그 유태준이라는 그 기타 형이 R&B 소울 음악을 잘하는 가수가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광훈이라는 사람이랑 작곡 그 음악을 만들면서 그리고 다시 내노라는 이제 라디오에서 뭐 7위, 6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나름 그래도 어느 예. 정도 알려졌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솔리드라는 음반이 나왔는데 그 R&B 시장을 뭐 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제가 하니까 R&B 시장을 연 가수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산에 DJ들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산을 가게 됐는데 이제 클럽을 갔잖아요. 네. 근데 느린 타임만 되면 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와, 늪이 예. 나오는 마치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DJ는 내가 알기 때문에 참 열심히 틀어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DJ가 또 다른 타임에 올라와서 그 힙합 버전의 네. 그 다시 내로 돌아가고 어, 늪을 트는 거예요. 오. 근데 일부 그 놀러 오신 분들이
쫓아는 사람을 봤어요. 오. 야, 이거 되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3박 4일인가 4박 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자판대건 뭐 길거리건. 길거리마다. 네. 네. 조관우 테이프. 오. 제 것만. 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게 이제 발견된 거죠? 부산에서 오는데요. 그게 바로 거기에 3박 4일 만에. 길보드 차트잖아요. 길보드 그렇죠. 차트. 네. 근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불법으로 이거 그게 음반 수량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갔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 테이프를 10개 사갔어요. 관우 걸 샀어. 예. 사실 이 음악을 DJ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약간 DJ 멘트처럼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나레이션으로. 네, 이게 나레이션이 마치 있어. 단편 소설의 첫 문장처럼 맞아요. 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아, 하지만 그 별로 가사. 중요하지 않았어. 맞아. 언제나 진정한 사랑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법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노래가 나오는 그 거잖아요. 내레이션 네. 내용도 충격적이었어 진짜. 예. 아니 저는 가끔 그거 대사 까먹는데 어떻게 다 아세요? 아나운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늪에 빠졌어. 네. 저희 어머니는 근데 늪을 싫어하십니다. 아, 왜요? 왜요? 네 인생이 그래서 늪에 빠졌다고. 아, 그럴 리가. 가급적이면 왜 그러세요? 아이. 가급적이면 이제 슬픈 노래 하지 말고 좀 행복한 노래를 해서 좀 너도 좀 밝아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늘 얘기하세요. 이제 좀 새로운 곡을 좀 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늪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그 늪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어려운 순간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이 음악이 또 그런-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음악이 치유가 되는 그럼, 건데. 그럼. 근데 이 늪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돈도 좀. 돈도 좀. 그때 많이 버시겠어요. 아, 저는 사실 1, 2집 때 그 구두 계약이라는 걸 했어요. 그 사람을 믿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 뭐라 그럴까 그 야구로 치면 그 마이너리그에 뭐 그렇게 표현하자면 언더그라운드가 그렇게 있었을 때 이제 오디션 해가지고 R&B 시장을 냈잖아요. 뭐 늪이던. 근데 제가 그 약속대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 2집 때 그래서 남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130만, 이 집은 뭐 지금 뭐 집계도 안 나올 정도로 나오니까 300만 이상이라고는 들었어요. 오, 길거리에서 팔린 거 빼고. 그건 아니 빼고 그 공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집에 제 2집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어요. 그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그럼요. 네. 그 음반 자체가 다 떴어요. 첫 곡이 뭐 겨울 이야기, 그 노래도 너무 좋죠. 예, 니은 먼 곳에 꽃밭에서 꽃밭에서 모래성 뭐 이런 게 다 수록된 곡이라 그 2집은 그냥 집에서 그냥 무조건 옛날에 테이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많이 돌리다 보면 늘어나거든요. 그럼 네. 또 사고 또 사고. 예, 그래서 그랬을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사실은 그 분유값도 없어서 그때 그래요? 아이가 첫애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사시는 거 잘 모르셨죠. 예. 그 시절만 해도 이제 제대로 네.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요. 많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큰 인기를 끌고서도 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원망 안 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성격도 되지만 법원에 왔다 갔다 할 그런 귀찮고 저는 인생에서 번거롭고 예,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쨌든 나름대로 조관우라는 이름을 그 사람이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너리그에 있는 나를 메이저리그에 올려놨다. 그래서 예, 뭐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오고.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늪에 한번 빠져볼까요? 그래요. 네. 그 시절 우리 조관우 씨의 음악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그러네 소리가 확실히 아유 머리 모양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언제 그 시절에 남자애들이 다 노래를 저렇게 불렀어요. 따라서.
옷이 앙드르김 선생님 옷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앙드레 김 선생님 옷에 조용필 씨의 머리 모양을 하고 계시죠. 오, 맞아요.